내가 나와서 하면 저기는 좀 올라가요. 너나 열심히, 너는 열심히 하지. 너나 찾아. 나는 진짜 매주 만나래. 매주 한 번이라도 만나래. 여러분들 착석해 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려고요. 일찍 오신 분들하고 우리 먼저 한 판 돌리려고요. 처음에 뭐 낼 거예요? 뭐 낼까요? 저도 몰라가지고. 처음이 중요하겠어요. 어려워. 끝까지 가봐야지 뭐. 어려워. 두 개는 지금 선물이 한 개는 미팅 끝나고 하고요. 두 개는 우리가 일찍 오신 분들하고 먼저 하고 빨리 해요. 두 개는 또 시간 사도 오기 전에 빨리. 빨리 가볼까요? 일찍 온 사람들에 대한 혜택. 확률 너무 좋아. 가보겠습니다. 정한열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진짜 어려워. 가위바위보. 다이아몬드 리더님 보여와. 앞에 와서 다이아몬드 아닌 척 하려고. 가위바위보. 와, 간절함 인정합니다. 다이아몬드 에너지 장난 아닌데요? 안 된대. 만약에 이러다 다이아몬드 리더님 이기면 어떻게 갈 거예요? 아니 취소지. 그럼 연습이구나. 많아요. 가위바위보. 다이아몬드 에너지 장난 아닌데요? 다시 정한열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확률 높아. 미애야 해. 미애야 왜 안 해? 미애 해. 없이도. 오. 다시 한번 정한열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나왔습니다. 받아가세요, 리더님. 네, 큰 에너지 나눠주세요. 빨리. 한번더 빨리 가요. 빨리. 오기 전에 정한열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와, 나오세요, 리더님. 이런 에너지 많이 받아가세요. 네.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건 이제 저 뒤에도 많이 오시는 분들에게도 또 다 같이 기회를 또 나눠서 일단 일찍 오셨으니까 확률이 높은 에너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두 개는 또 잠시 후에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정한이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려워요. 한 번도 가위바위보 이겨본 적 없어요. 이기기 너무 어려워. 앉아있는데 물려. 내가 가위바위보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겨놓고서는 무슨 심리적으로 무게를 들었으면 내가 다 했는데. 그니까. 가위바위보. 패턴을 좀 알려주세요. 패턴이야? 처음에 가위를 많이 내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위. 그다음에 가위. 영리는 거기까지는 이제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세 번은 그다음부터는 헷갈려요. 마음이 변해. 갈 때가 그리고 두 지나잖아. 번째 딱 할 때는 절대 가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편적이다. 아니, 그래서 나는 저기 지금까지 A를 받았어요. 아니 대박, 나는 대박. 이렇게 되는 한번 근데 한 번 이기면 두 번, 세 번, 네 번을 이기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 이기면 네? 그렇지 않아요. 받아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봐. 그렇지 않아. 내가 보면 받는 사람만 받는다지. 받는 사람만 받아. 에너지야. 이거 잘 버릴게요. 미애야 차 마실래? 차 마시고 와가지고. 마시고 왔어?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여기는 새가 찜한 거예요. 여기가 시원하다. 여기 이리 와. 영훈이가 줄 거야. 아 진짜요? 감사해요. 저번에 내가 여기 저기서 제가 맡은
아니 우리 섞인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다니고 이렇게 들고 이제 와. 당신들은 준 거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언니 아메리카노 하나. 스폰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너 오늘 초대 있어? 아니 없어요. 지금 아무 데나 안 되지. 너 싶어서야 뭐. 그래. 나는 저는 너 경우가 중요해. 싶어서야 뭐. 부자리는 그렇지도 않아요. 지영이랑 앞에 왔지 둘이한테 내가 오늘 잘못 가봐요. 아니, 지영이 형 남편이 이제 웬일이야. 심란해요. 어제 지영이랑 갑자기 미팅 일정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원래 순차적으로 지난달에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라 공지사항을 지영이요. 그거를 베트남에 월요일에 다시 가고 나 다시 밑에 사람 너무 많던데. 멜변을 근데 타지 않으면 무조건 걸어요. 네, 뭐 지혜랑 다 저기 기다릴게. 애랑 보이는데 난 근데 건강. 걷는 게 아니야. 얘기해줘. 기다리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어. 저도 그래서 거꾸로 막 옆줄 오는데 켜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러진 않지. 근데 애들 보고 엘베를 타고 오라고 했거든. 안 그러면 걸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엘베 지금 사람 너무 많아. 걸어오라고. 그럼 알아서 걸어오겠죠. 우리 스포츠발 잘 들을까? 얘네 이거 가격 되게 안 하죠? 자기 어떤 오는가? 우리가 왔대. 아닙니다. 나 자기 생긴 거 정말 못 있어? 뭐냐? 네가 일찍 오니까 너무 좋다. 시간이 오늘 일부러 팀의 추천 말고 최소 시간으로 와가지고 언어들이 감격하고 이렇게 근데 노력이 빠졌어요. 아, 니네 그쪽으로 왜냐면 원래는 선관원으로. 올림픽대로 타고 오라고 하는데 아니면 서울대 쪽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거기가 막 그러면 그 막히니까 오늘 아예 그냥 강남으로 강변북로 타고 그럼 청담대교 네. 바로 오지. 청담 쪽에서 된다고 도로 가서 내가 그래서 빨리 왔어요.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오면 좋겠네. 기본적인 거에다가 셔츠는 가격으로 양산과 하기도 하나. 맞아. 근데 우리 여러 번을 걸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너무 돼. 인수교 특히 인수교 들어갈 텐데. 근데 여기 공동주문에서 딱 정해져. 지원이 유신원이랑 같이 온 거예요. 아, 유신이랑? 다듬 안 되는데. 주인은 어디 와 있어? 몰라요. 근데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연락하세요. 제가 자리 맡았는데 소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좀 일찍 오길 바라는데. 그럼 이제 진짜 한 3번 하면 일찍 와. 젊은 애들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저는 늦게 자요. 주일이랑 전에 저랑 저 지하철 타고 올 때 주일이랑 지하철 계속 한 타임을 1분 차이로 놓쳐가지고 놓치고 연달 한 번도 지금 계속 했어요. 근데 일찍 왔는데 시간 딱 맞춰서 딱 맞춰서 오지. 네. 아직 어려서 그래.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와. 지상 할 데 없어. 아니래 그럼 그쪽에서 올라가. 2층 2층. 2분 뒤에 시작합니다. 우리 방송 아니었죠? 페이크방에서 나온 건가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곧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한 타임 저희들끼리 에너지 나눠 가졌는데 그때보다 또 리더님들 더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2부로 에너지를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나눠 가지는 시간을 포함해서 2월 3일 2월의 첫 미팅을 큰 박수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까 1부로 에너지 나눠 가졌고요. 2부로 에너지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이 다 끝나고 에너지는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나눠 가지겠습니다. 자, 주먹을 하늘 위로 힘껏 올려서 결단의 마음으로 정한열을 이겨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정한열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정한열은 항상 가위를 먼저 낸다는 누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위바위보! 한번 좋아. 네, 가위만 남습니다. 네, 몇 분 안 남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받아갈게요. 가위바위보! 오, 좋아. 가위바위보! 다시 가야 되겠어요. 아무도 못 이겼어. 다시 모두 다시 2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한열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먼저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가위바위보! 오! 가위! 네, 갑니다. 가위바위보! 와! 에너지 받아가세요. 정말 에너지 좋으세요. 네, 큰 박스로 에너지 나눠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개의 에너지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꼭 내 거가 받아갈게요. 2월의 에너지. 정한열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너무 아까 가위 된다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가위바위보! 소신이 와!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2월에 네, 큰 에너지 받아가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미팅 전에 힘찬 에너지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본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는 제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골재, 뼈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나와서 또 강의해 주셨는데 또 빠르게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에너지도 받아가셨습니다. 오늘 강의 기대됩니다. 천안에서 오셨습니다. 윤정희 리더님 큰 박수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뼈 건강 강의를 맡은 애교 이정입니다. 지난번도 가위바위보에서 저 탔잖아요. 에너지 받고 시작합니다. 자, 제가 맡은 강의는 뼈 건강입니다. 우리 골다공증 첫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골다공증이란 우리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주변에도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란 질병은 우리 뼈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걸 알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 제가 교정 중이에요. 그래서 발음 자꾸 괜찮습니다. 네네네. 말하다가 몰랐던 거를 그죠? 자, 먼저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뼈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바로 뼈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체동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영유아가 300개의 뼈를 가지고 있고요, 성인은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여기 보면 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또 놀랬던 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대요. 뼈가 우리가 먹은 음식과
이런 영양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뼈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되지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날마다 뼈는 새로워지고 있다. 자,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 뼈가 최대의 우리 골다공증 위험도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나를 체크하는 표예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보면 부모님 중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나 그리고 골절을 경험한 분들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이제 드셨는데 3개월 이상 드셨다거나 키가 자꾸 줄어든다, 이제 나이 드시면 줄어든다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음주와 담배를 하신다. 여기 아마 한 가지 이상들은 체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골다공증이란 그러면 얘가 뭘까? 우리가 우리 뼈의 최대 적이 골다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뼛속부터 약해지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뼈에 거치고 이렇게 큰 구멍이 생기죠. 그러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는 이거를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엿가락 생각하면 되게 쉽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엿가락에 큰 구멍 이렇게 탁 쪼개면 큰 구멍이 이렇게 나는 것들 보시겠는데요. 그럼 잘 부러지죠. 그런데 엿가락이 단단하면 잘 안 부서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뼈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다공증. 뼛속에 큰 구멍이 거칠게 이렇게 생기는 거를 제가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동시간대에도 지금 3초만 지나면 누군가는 골다공증이라는 골절이 일어나서 고생을 하고요. 22초가 지나면 누군가는 척추 골절로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 동시간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50세 여기도 이제 이 표 보고도 되게 놀랐는데요. 50세 이상 여성들 중에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요. 그 남성들 50세 이상 남성 5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뼈 상태로 인해서 골절 뭐 이런 것들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다라는 거를 이 표를 보면서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 예전에 꼬부랑 할머니라는 말을 만성병으로 꼬부랑 할머니가 노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확률이 더 높아서 이런 이제 그런 노래 가사나 이런 말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골다공증에 대한 모든 것 한번 다시 또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골다공증 증상으로 나타나는 여기 척추, 대부, 손목 여기 골절이에요. 이 골절은 우리가 100세 장수 시대에 이제 살면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를 이 표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60세를 지난 요 여성들이 이 질병을 걸릴 확률이, 그러니까 걸릴 비율이 증가한 거를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골다공증이 발생이 되면 그 전에 돌아가셨으니까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100세 이상 가다 보니까 골다공증에 걸린 채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병, 그러니까 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장수 노인들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은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 오고 이럴 때는 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이렇게 집에만 계시게 되잖아요. 밖에 나가시는 것들 이렇게 좀 자제하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더 무서운 사실은 여기 보시면 골다공증이 대퇴부 골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1년 내 사망 확률이 20%예요. 평생 불구로 살 확률도 30%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가 안 돼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80%가 된다는 거예요. 이 표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뼈가. 그러면 이 뼈에 대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화장실을 내 발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뼈를 지키는 그런 시간이 또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수백만 명이 골다공증에 인해서 신체 활동이 어려진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5세 이상 여성들은 당뇨, 심근경색,
유방암 등 다른 질병보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더 찾게 된대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도 알게 된 게 당뇨나 혈관 질환병들로 인해서 병원을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더 찾는 횟수나 이런 확률이 더 높다는 거를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물 많이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미네랄 이 골다공증 공부하면서 미네랄 물 더 마셔야 되겠다는 더 마셨고요. 그리고 우리 칼메티 제품 더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먹어야 되냐? 아까 계속 화두 던집니다. 뼈는 날마다 새로워지니까요. 새로워지니까요, 여러분. 자, 되게 심각한 거 아세요? 이제 앞에서 보면 응원하시는 거죠? 땀나네.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골다공증은 어떻게 걸리는지 그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여기도 이제 나와요. 여기가 결핍이 될 때 그럴 때 골다공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특히나 더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너무 이제 속상한데 폐경 앓고 계신 분들, 진행되고 있는 분들, 곧 올 예정인, 저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폐경,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우리 뼈에 이 칼슘에 잘 이렇게 붙도록, 그러니까 붙는,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에스트로겐이 해요. 그거를 이제 표현으로 뭐 따풀이다, 뭐 악효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덜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칼슘 흡수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칼슘을 다른 때보다 이제 폐경인 분들은 더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모르고 우리 폐경이나 만경 왔을 때 칼슘제를 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오히려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팁 하나 드리면 우리 루바블렌드나 칼메티 같이 더 많이 챙겨 드시라는 거 권해드리고요. 또한 이제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나 그다음에 골다공증의 원인이 이제 약물 복용도 되는데요.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젊은 친구들 보면 갑상선 호르몬 그러니까는 이거 주사 맞고 수술한 분들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시중에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약 사서 드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이뇨 작용을 제품들은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골다공증이 더 빠르게 지속될 수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칼슘제 더 신경 써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챙겨 먹도록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폐경이나 약물 복용, 이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셨다면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방을 하는데 골다공증 예방이 어려운 게 사실은 여기 표에서도 나오지만 건강검진 시에 나오지가 않아요. 조기검진이 어렵다는 사실이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시는데요. 뼈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외향적인 이 외관상으로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도 이렇게 찍어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다공증에 걸렸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대퇴부나 이런 골절, 이게 발병 1년, 그러니까 발병했을 때 발병 1년 이내에 사망률이 지금 20%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한 거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를 찍어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도 어렵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정말 예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여기 보면 대한골대사회라는 데에서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칼슘과 비타민 D,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영양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골소실과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얘네를 먹지 않았을 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금 더 보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미네랄 제품들도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걸 추가로 보는 장표입니다. 칼슘은 골밀도를 높여주고요. 마그네슘은 뼈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철분, 구리, 아연, 망간 이 외에 미네랄들은 우리 몸에 더 이제 뼈의 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뼈의 이런 거를 지켜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특히 불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우리 충치 예방 위해서 이렇게 도포를 하잖아요. 이에 그럴 때 이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칼슘이죠. 그러면 이를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뼈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소가. 그리고 이런 미네랄들이 WX에도 다 들어있죠. 저희가 다 들어있어요. WX에도 들어있지만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제일 많이 미네랄이 들어있는 게 물이에요. WX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물에. 근데 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시면서 이렇게 더 보충을 하는. 그러니까 드세요 물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말 나왔을 때 물을 이제 더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네랄 물 정말 중요하다. 자, 이 표는요, 이제 미네랄이 골다공증 예방에 왜 필요하냐라는 거를 이제 보는 장표이기도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장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자, 뼈는 콜라겐과 미네랄이 연결된 일종의 망상이라고 얘기하죠. 망상 조직. 이게 그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는데요. 칼슘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뼈와 치아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몇 프로? 99%. 자, 혈액에는 1%예요. 이렇게만 있어요. 그런데 뼈와 치아에는 칼슘이 좀 줄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혈액에서 칼슘 농도가 1%보다 여기는 1%인데 0.9%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는 0.7% 이 정도만 있다 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똑똑하기 때문에 얼른 뼈나 치아에 있는 이 칼슘을 빼와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산도를 맞추죠. 그런데 이 칼슘은 자, 여기 다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뼈와 치아에 있는 칼슘을 이렇게 빼오는데, 여기 보면 부족한 칼슘만큼 우리가 1%가 부족했는데 0.9%만 있어도 사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0.1%를 와야 되는 거죠. 이에서 빼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0.1%만 빼온 거 아니라 1%를 빼온다는 거예요. 그럼 1%만 이렇게 빌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혈액의 칼슘을 일단 1%라고 보고요. 맞추고 9.9%, 0.1%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자, 어렵나? 1%인데 0.1%가 부족해도 사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부족한 부분을 뼈에서 치아에서 빼오는데 9.9%의 칼슘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떠다녀요.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칼슘 이 돌가루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쌓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혈액 타고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게 결석입니다. 담석이고요. 그래서 요로결석, 담석 이런 것들은 이제 결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칼슘이 많아서 걸리는 질병이 아니고요. 반대로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결석이 있어서 가면 칼슘제 먹지 마세요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칼슘제를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뼈나 이런 데서 빼와서 산도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양의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남는 것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이제 쌓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담석 있는 분들, 결석 있는 분들한테 더 칼슘제를 권해드리는 것을 적극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액이 상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산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 질병이 없는데도 밤새 안녕한 우리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과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꼭 우리 더블엑스나 칼리틱 이런 거 챙겨 드시고, 특히 미네랄이 많이 살아있는 우리 물 이렇게 챙겨 드시는 거 적극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런 설명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이 그림은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낸 표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뼈가요. 뼈의 질환인 골다공증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생 우리가 남남 18세로 18살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저희 18살 있었고, 그죠? 제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 내가 저랬는데 이런 걸 아 내가 저랬는데 그런데 진짜 이때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 남자건 여자건 우리가 여기 보면 30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장표잖아요. 그래서 이때 30살 전이면 특히 우리 지금 엄마들 우리 아이들 더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 30살 되기 전까지 이렇게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제 영양소들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영양소 말고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로 섭취를 하면 어떨까 하면 이렇게 제품들을 드시면 돼요. 근데 보면은 나는 오랫동안 우유를 먹었어. 나는 오랫동안 멸치를 먹었어. 이런 분들도요 골다공증에 걸려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왜 이렇게 잘 먹었는데 골다공증에 걸릴까요?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요 데이터들을 보면 음식물로는 이 농도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저희가 먹어야 되는지를 또 우리 WX 그 표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골대학회사 여기서 발표한 게 칼슘 섭취를 권장을 했는데 칼슘은 신경 흥분 전달 물질에 관여를 해요. 칼슘이.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ADHD 판정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체크해본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해요. 미네랄 검사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신경 안정제로도 우리 칼슘제를 많이 전달을 하시죠. 그래서 심신 안정을 돕고 뼈와 치아의 형성을 돕습니다. 칼슘이.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하는데 우리가 관여를 해요. 그리고 키를 키워주죠. 칼슘이. 그리고 혈액의 응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코피, 저희 예전에 생각했더니 저희 친정오빠가 코피가 나면 멈추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칼슘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혈이 잘 안 된다 그런 분들 보면 칼슘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 모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칼슘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또 중요하다고 대학사회 거기에서 이제 마그네슘이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마그네슘이. 그래서 이제 멍하게 기억력 저하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게 마그네슘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똑똑하고 싶고 우리 날씬하고 싶고 뭔가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마그네슘도 꼭 챙겨드리는 것을 또 권해드립니다. 자,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보면 비만을 예방하는 데 비타민 D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있는 분들한테나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칼슘의 이 항상성을 이 흡수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요. 후천적으로 힉스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비타민 D를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적극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뼈에 좋다는 칼슘 그러면은 칼슘제가 우리가 비타민 D랑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계속 권해드려요. 칼슘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를 여기를 표를 보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칼슘이 1일 권장량을 보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800에서 900mg이죠. 권장량이고요. 칼슘의 최적 필요량은 청소년기 1300mg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 C 공부할 때도 우리는 한 알에 200mg이잖아요. 세 알 먹는 게 600mg. 우리나라는 기준이 그냥 600인 거잖아요. 그런데 1000mg, 1000mg 먹으라고도 하잖아요. 비타민 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렇게 차이가 권장량과 필요량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전까지는 골밀도를 이제 최대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특히 많이 챙겨줘야 된다는 거 우리 엄마들의 또 역할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 제품으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저희 루트라이트 제품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루트라이트는 케이스마다 이렇게 그램을 보시면 다르죠. 저희가 이제 다른데 저희는 대두, 밀, 완두로 만들어진 최상의 블렌딩으로 섞어진 제품 100%
100% 순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가 우리 프로틴인데요. 우리 굿모닝 지금 계속 하고 계시면서 효과들 많이 보시고 계신데요. 뼈 쪽으로도 얘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 미숫가루 먹어, 나 우리 콩가루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먹으면 더 좋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인은 정말 최고의 자연에서 진짜 최고의 과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진 우리 100% 아미노스코어 100짜리에 진짜 이거 전 세계에 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아미노스코어 100짜리는 얘를 이제 프로틴을 이제 드시는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뼈나 치아나 이런 골절, 이런 피부 이런 거를 구성을 하는 주요 물질인데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가 여기가 이제 골조를 세운다고 그러죠. 아이들 이제 이렇게 성장할 때 골조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골조를 꽉 채우는 게 단백질이죠. 칼슘 물론 그쪽이 하고요. 그러니까 바르는 시멘트 역할을 우리가 단백질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 표를 보면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하시려면 뼈를 둘러싼 이게 근육이나 힘줄 이런 데도 이제 탄탄하면 뼈가 부러지는데 조금 덜 저기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단백질, 칼슘의 비율이 6대 4 정도, 60대 40으로 이제 이렇게 결핍이 되어서 이제 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겠죠. 그리고 비타민 C가 만나면 이제 콜라겐을 생성을 하잖아요. 비타민 C와 단백질이 만나면 그리고 단백질과 또 철이 만나면 헤모글로빈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분들 우리 아이언 폴리플러스 권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거를 권해줘야 되는지 단백질을 권해줘야 되는지도 또 이렇게 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빈혈이 있어서 우리 그 제품을 권하는 게 아니라 아이언 폴리플러스를 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을 더 권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이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칼맥 이제 D입니다. 칼맥인데요. 우리가 진짜 돈을 벌려고 하면 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이거 각자 저렴하게 이렇게 섭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완벽하게 다 만들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흡수율이 사실은 정말 다르잖아요. 저희 다른 타사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저희는 뭐 소나 아니면 동물들 이런 장골 뼈를 분쇄를 해가지고 칼슘제 만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저희는 피오르드 연안에 초칼슘으로 초칼슘으로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정말 분말화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오는데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그래서 일반 칼슘제를 드셨을 경우에 위장장애 일어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변비 걸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희 제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마그네슘, 비타민 D, 우리 비타민 D 그다음에 칼슘 이 비율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인데 수치가 낮으신 분들은 비타민 D를 단독으로 드셔도 돼요. 네, 우리가 나 비타민 D 여기 칼슘제 우리 칼맥D 들어있으니까 먹지 않아도 돼요. 질문 많이 받으시죠? 얘는 칼슘을 흡수할 때 비타민 D가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내가 추가적으로 수치가 조금 낮으신 분들, 근데 거의 다 수치가 낮습니다. 비타민 D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드시는 거 권장드리는데요. 병원에서 비타민 D 주사 맞는 거 되게 이제는 막 너무 보편화된 것 같아요. 가서 나 비타민 D 주사 맞고 왔어 하시는 분들 주변에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해야 한 주사 한 번 맞고 오시면 근데 가격이 그렇게 또 따졌을 때 저희께 그렇게 이제 비싸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요 비타민 D 말고 우리 빨간 색깔, 그러니까 주황 색깔로 나와 있는 우리 뭐죠? 면역 소통, 햇살 닮은 비타민 D. 요거 같은 경우도 고함량이죠. 보통 보면은 하루에 권장량이 1000IU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4000IU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비타민 D가 필요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함량으로 더 드셔도 됩니다. 젤리 형태로 나와 있어서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막 두세 알을 막 세네 알을 막 이렇게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런 비타민 D 제품 또 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뼈 건강에 또 조인트 가드 빠지면 안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조인트 가드인데요. 조인트는 영어로 관절, 그다음에 가드는 지킴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을 지키는 보디가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조인트 예전에 좀 많이 맞아보셨나봐요. 고치시는 군대 있을 때 많이 이렇게 맞아서 하는데 자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거는 글루코사민인 건 아시죠? 관절에는 글루코사민인데 하지만 이제 약국 가보시면 이렇게 보면 관절에는 글루코사민, 관절에는 뭐 MSM, 관절에는 보스웰리아, 관절에는 뭐 히알루론산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는 애가 얘죠. 그래서 저희 제품에는 여기 그리고 비타민 C도 들어있어요. 이게 관절이 이렇게 산화되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면서 이제 걔가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긁어내고 관절을 이렇게 인공 관절 넣는 거잖아요. 근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덜하지 않게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해줍니다. 자, 룰트라이트는 25,000여 건의 이제 식물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A와 B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희 거는 괜찮아요. 다 우리 룰트라이트 제품들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많이 질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왜 이거랑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저희 거는 그런 쪽에서는 안심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사진은요 음식이 나다라는 책에 있는 사진이에요. 뼈에 보면 뼈 사진에 수분이 가득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같은 경우는 푸릇푸릇하면 진짜 이렇게 탁 쳤을 때 탄탄하고 물찬 소리가 나는데 정말 비어 있는 애들은 바시락바시락 되면서 이렇게 팅팅팅팅 이렇게 튕기는 소리 나거든요. 뼈도 마찬가지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의 관절도 이게 비슷하다. 그래서 뼈의 수분이 80%거든요. 그거는 정말 우리 세균 다 이렇게 죽이고 미네랄이 좋은 미네랄이 풍부한 우리 물 많이 드시고요. 수분으로 곱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잠깐 가고요. 자, 프로모션이 이제 있죠. 저희가 2월 12일 날 그래서 이렇게 제품으로 세워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발렌타인데이 칼메띠 프로모션이 있어요. 2개 구매를 했을 때 우리 보면 여기 이렇게 20개 들어있는 미니 5개를 주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뼈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내 삶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뼈 지금 이제 의외로 약하신 분들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약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뼈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뼈,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뼈 건강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온 가족의 비타민, 칼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뼈의 어린아이, 성장기 아이부터 우리가 또 마지막 순간까지 내 뼈의 건강의 나이를 책임질 수 있는 칼메띠와 많은 제품들이 또 같이 오늘 공부가 됐습니다. 윤정희 리더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아메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분을 전직을 참으로 많이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분은 싫어해요. 이분의 입으로 듣겠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분은 옛날에 뭘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아메이를 만나서 또 다른 또 비전을 가지고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임정원 에메랄드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임정원입니다. 긴긴 연휴 끝이라 좀 아직 연휴의 그 기쁨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나요? 한 2kg 정도 늘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한 1.5kg 정도 늘은 것 같거든요. 저거는 이제 막 이렇게 예쁜 이미지가 없나 봤는데 홍콩 아메이 사이트의 그 앞에 이렇게 너무 예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번 좀 신선하게 기분 좋게 한번 넣어봤고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뭐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해서 아메이를 시작했고 아메이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속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참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어렵고 스마트한 뭐 이런 PPT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최고죠. 어디다 하는 거예요? 말했고 누르는 거 맞아요? 예. 제가 오늘 테마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만남이라는 걸 테마로 한번 이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친구 잘 만나라.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모와의 만남도 우리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건 운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만남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은 경험치를 갖고 우리가 만남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아메이도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내가 너무 아메이를 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아메이를 모르고 있는 나를 찾아오긴 하지만 내가 이미 아메이를 알고 있어도 그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만남을 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고 또 만남으로 쭉 유지되는 사업이 아메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교제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저도 아메이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전직은 너무 오래전에 했는데 늘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고 이제 여기 가방식상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자꾸 쳐다봐요. 그걸 했다 그러면 그래서 막 이렇게 신경 쓰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연예인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해서 전직 승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고 이제 제 딸이 작은 딸이 승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인데 이게 너무 사람들은 이걸 각인시키고 싶어요. 이 직업을. 그래서 뭔가 호기심을 주는 직업이긴 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단순히 그게 이제 제 적성에도 안 맞고 외국계 회사 다니고 싶었는데 제가 좀 준비된 게 없고 좀 실력이 좀 딸려서 그 실패한 상황에서 우연히 신문 광고를 보고 이걸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잘 다녔어요. 그리고 근데 그만두고 이제 지금은 맞벌이 이렇게 육아 시스템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결혼해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헛벌이로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우리가 뭐 외식 문화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혼자 벌어서 남편이 혼자 벌고 여자가 열심히 이렇게 알뜰하게 모으고 저는 돈을 잘 모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 손에 돈이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사지 않고 오로지 그냥 아이들 교육비도 최대한 아끼고 어찌됐든 거의 버는 돈의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의 반 이상은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집도 옮길 수 있었고 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살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수원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그 앞동에 저보다 7살, 6살 어린 애기 엄마의 남편의 친구 부부가 저희 스폰서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료하니까 너무너무 무료해서 어느 날 이렇게 결혼하고 이제 한 6년 정도 됐을 때가 7년 됐을 때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7년 동안 너무 무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속 살면 이게 되는 건가? 이래도 되나?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각성이 안 되는 게 주변에 제가 뭐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누가 나한테 뭐 돈 달라는 사람도 없고 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조금 아끼고 조금 덜 만족하면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절실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저희 집에. 그래서 너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협박 비슷하게. 근데 이제 걔네들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뭐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한 오랜 밀당의 세월을 보내요. 제가 잘 안 눌러져. 어디를 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갔네. 어디 떼고? 죄송해요. 이게 자주 안 하고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내를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한 20여 년 전이니까 97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제가. 근데 전자상거래 얘기도 하고 뭐 카tal로그 쇼핑 얘기도 하고 근데 뭐 대형마트가 하나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인데 그거 그냥 저는 이제 오래전에 외국에서 호텔방에 가면 늘 카탈로그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아직 안 돼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TV에서 이제 홈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봤기 때문에 그래 맞아 미국은 그랬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반박은 하지 않았어요. 97년도는 아메이형 막 큰일 나고 막 피난민 시절 난리를 치던 시절인데 그래 맞아 그렇지 틀린 말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질을 본 거예요. TV에서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그건 현상일 뿐이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지 이 사람이 하는 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내가 뭐 알아보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좀 정확한 그런 공공기관에 이 아메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지 그걸 내가 한번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의 아메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게 확신감을 준 3인방이 있었는데 저희 바로 앞동에 한동에 한 라인에 살고 있는 세 여자가 한 사람은 캐나다에서 교포랑 결혼해서 잠깐 들어와 있는 애였고 한 사람은 남편이 이제 스카이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 받고 경제 상담연구소 다니는 분의 와이프고 한 분은 이제 남편이 SK인데 뉴욕 주재원으로 한 몇 년 있다 오신 이 3인방이 아메 이거 괜찮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오래 공부했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우리도 아메 썼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가입을 해줄게 그러는데 그 가입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앱으로 한 1분이면 가입이 되잖아요. 그때는 신분증하고 교정하고 통장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를 다 복사를 해요. 문구점에 가서 복사해서 그거를 도장을 딱 찍어서 아메이 그 잠실에 있던 아메이 가서 접수를 하면은 회원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근데 그걸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 그 동네 이사 가서 아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애기 엄마들인데 그 세 분이 다 와서 도장이랑 통장에 다 신분증 갖고 다 복사해가지고 와서 이걸 가입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스폰서가 볼 때는 이건 다이아몬드 가는 거죠. 아니 주변의 지인들 너무 괜찮고 그리고 막 이분들이 막 아메이에서 막 이렇게 해주면 막 너무 파급효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을 계속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의 스폰서였던 그 나보다 어린 애기 엄마가 이 두 부부를 도망다니까 지쳐가지고 나한테 넘긴 거예요. 사실 앞동에 좀 발이 넓은 아줌마 하나 있으니까 그 언니한테 한번 가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걔네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걔네 번호가 없어지고 나중에 제 밑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PT가 됐을 때 들어왔는데 어머 제가 그냥 있었으면 저도 PT인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저희 스폰서가 5년을 와요. 그런데 저는 아메이는 너무 좋은 거고 괜찮고 전 제품 다 쓰고 싶은데 사업은 막 저 사실 지금도 좀 떨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저 잘못하는데 원래 내성적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학창 시절 보내면서 직장을 생활하면서 아메이하면서 제가 많이 변화한 거지 원래 오리지널이 제 본성은 이가 아니라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홈미팅 하게 해줄게. 그리고 뭐 다 되는데 나한테 사업하자만 하지 말자. 근데 이분이 5년을 거의 매주 왔는데
이제는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도 미팅 와야지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안 가고 그거를 한 5년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다른 걸 해요. 얘를 떼어내려면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살다 제가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막 풍요롭고 만족스럽진 않죠. 제가 막 욕심이 많고 막 벤츠 타고 싶고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냥 우리 집 홈미팅만 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아메이를 3%, 6%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이 갑자기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라는 거는 좀 좋은 변수가 있으면 좋은데 주로 변수의 90%는 다 나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상가방을 2개 날리시고 이제 막 거의 그때부터 제가 막 돈을 이렇게 막 드려야 돼요. 막 500만 원만 있니? 막 그러니까 그 20몇 년 전에 500만 원 이런 거 막 통장을 보내라고 그러고 이런 게 너무 자꾸 생기니까 이게 남편 버리는 뻔한데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이 버리가 뭐 100만 원 좀 넘을까 말까 하던 때인데 그래서 이게 이런 건가? 그러면서 스폰서들이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행복할 줄 그 얘기가 생각나요. 그래서 맞아 이게 이런가? 그래서 뭘 하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하는데 그 아메를 바로 안 하고 아메를 하면 제 성격에 제가 3년 만에 SP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메를 못하면 그러니까 시작하고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메를 하면은 100만 원 벌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때 제가 학습지 선생님 하거든요. 학습지 선생님 하고 이제 중학생들 한쪽에서도 이제 영어 수업 가이드 가르치고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 남편이 100만 원 좀 넘게 벌 때인데 제가 일주일에 이틀을 12시에서 6시까지 5시간 하면 한 50 정도 벌었어요. 5, 60을. 그러니까 큰 돈이더라고요. 그때 98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좀 이제 도망다니던 와중에 그러니까 하면서도 계속 왔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네가 내일 시급보다 높은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한 3천만 원을 모았어요. 제가 한 4년 5년 해서 그래서 그걸 32평에서 47평 갈 때 보탰어요. 한 8천이 필요했는데 그중에 3천을 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잘 모아요. 그리고 제가 왜 집에서 아이들 가르쳤냐면 부대 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차비도 안 나가고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예쁘게 화장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옷도 안 살고 되고 애들 상대인데 무슨 옷을 살 거야. 그냥 티셔츠에 속바지만 입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성비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소한의 투자로 막 돈 번다고 왔다 가면 다 차비 다 뿌리고 애 육아비 뿌리고 하면 남는 게 뭐야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우리 스폰서가 이제 매주 오던 거를 2주에 한 번 오고 그 사이에 애기도 낳았어요. 어떻게든지 아메를 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잘했어요. 애기도 낳고 다른 것도 하고 그래서 계속 왔어요. 계속 왔는데 한 5년을 하니까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애들이 이게 이제 이 분당에 점점 유학 갔다 온 이렇게 막 능력 있는 엄마들 젊은 사람들 들어오고 막 수학도 전공자도 아닌데 수학을 다 잘 가르쳤어요. 심지어 전공자도 아닌데 들어오니까 이게 그리고 누가 나이가 40 넘은 사람한테 또 애를 맡겨 20대에 막 어학연수 갔던 영어 잘하는 막 이런 젊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 애들도 우리 공부방할 때 안경 쓴 선생님들 막 퇴짜 맞고 그래서 애기들이 막 싫다고 막 방문을 하면은 뭐 못생겼어 안경 벗고 막 렌즈 끼고 가야 되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40인데 40이 넘었는데 안 되겠다. 이것도 언제껏 내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냥 가성비 좋아서 한 건데 이것도 그만둬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을 때 스폰서가 올 때마다 테이프를 주고 갔어요. 이제 테이프예요. CD도 아니에요. 테이프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 네. CD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 그거를 계속 주고 갔는데 한 개도 안 들었는데 이게 책장에 보니까 2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들었어요. 왜냐면 아마 어느 날 이게 모르겠어요. 누가 시켰는지 어느 날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아이들은 12시부터 1시부터 오니까 가만히 있는데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게 뭐길래 저거를 200개나 그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한혜학 박사님 거였어요. 내가 이제 그분 지금 안 계시는데 그게 나한테 딱 맞는 걸 들은 거예요. 왜냐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고 거실에 있는 그 스테레오 그거 이제 전축에다 틀었는 전축에다 틀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울대 공대 박사가 이거를 해? 나이도 나랑 동갑인가 한 살 나보다 많은가 그랬어요. 그래?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진정 여사니까 너무 막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 또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리지 않고 막 좀 스마트한 것도 듣고 뭐 아줌마들 재밌게 하는 것도 듣고 뭐 시골 사람 것도 듣고 다 들었어요. 그 들으니까 뭐 그냥 지금 한 3% 1% 하고 뭐 사람들이 뭐 안에 뭐 싫어를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뭐 외부에서는 뭐 굉장히 그러니까 저 주변 사람들은 막 밀어내지 않는 분위기고 그 상처 많이 안 줬어요. 다 이 암에 괜찮은 거라고 막 되게 신기하죠. 그 시절에. 그래서 좀 해볼까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면 미팅을 한 번 나와보고 이제 원래 화금에 있었어요. 잠실에서 화요일 하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나오면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그러고 이제 한 번 더 나오고 근데 그 사람 너무 오랫동안 밀당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나온 것도 대단한 건데 이게 한 번 더 나오랬다가 내가 확 할까봐 너무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나와보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이 아기를 낳고 4년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난리를 치고 진짜 진정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게 간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핑계고 제가 이제 그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고 그만큼 열정이 없어서 3년 만에 SP를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1000만 이하로 떨어진 적 없고 10년 만에 뭐 그리고 이제 PT랑 파운더스피 빨리 가고 에메랄드까지 가는데 10년 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아미에 들어오니까 온라인 숍 전자상거래 이야기하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기 보면은 이제 요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고 일어나면은 뭐가 바뀌어 있어. 그래서 내가 잠깐만 뉴스를 안 놓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무슨 얘기를 또 뭐야 그러면 무슨 얘기 그게 뭐야 그럼 그거 몰라? 이런 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자고 나면 뭐가 바뀌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대의 창의적 발명품이 바퀴랑 달력이라고. 고대는 5000년이에요 무려. 근데 BC 4500년에서 그죠? 중세 한 5세기까지. 그리고 그때까지 5000년 동안 우리가 발명한 게 고작 바퀴하고 달력이에요. 그리고 중세는 고작 1000년 동안 종이 나침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사실은 500년 전 조상이 뭐 라떼는 하고 얘기할 게 없어. 라떼는이 100년 막 200년 이러잖아. 우리는 라떼는이 10년 전도 라떼는이죠. 막 큰오빠랑 막내도 막 큰오빠가 라떼는 말에 이런 얘기 하는데 저 때는 1000년 전 라떼가 막 1000년 전 몇백 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때나 내 때나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 다 똑같아. 그런데 이제 근대는 한 500년 정도 되는데 그렇죠. 저기는 그래도 증기기관 자고 방적기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량 생산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와서는 이제 자동차가 발명되고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발명되는데 그래도 현대에서도 20세기까지는 그래도 꽤 우리가 이렇게 뭐 사실 제가 1982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 워크맨을 가지고 오는 애들을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마이마이라는 게 있어서 워크맨 그게 그때 돈으로 미쳤나 한 달 월급이 20얼마인데 30몇만 원이었다고요. 그거를 들고 다니는 한 반에 한두 명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듣지? 이 이상의 발명이 있을까? 이 이상의 발명이 있을까? 더 이상 발명할 게 없어. 그리고 나서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 이제 막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노트북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고 컴퓨터가 막 286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컴퓨터 같지도 않은 그런 게 막 몇백만 원 하고 이러던 시절인데 이 이상 뭐가 또 나올까? 여기서 끝이야. 더 발전할 수 없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최근 한 몇십 년 동안에 이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3, 40년 동안 이 바뀐 게 거의 5000년 그 고대 5000년 바퀴랑 달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비하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무료하게 그냥 이렇게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은 안 되겠다. 내 자식들한테 내가 뭔가 정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가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나에게 좀
나를 좀 레벨업 시킬 수 있고 내가 많은 정보를 좀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곳에 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고급 정보 준다고 하는 이상한 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 말고 이런 곳에 그러니까 그게 경제행위를 하는 곳이든 내가 뭐 취미생활을 하는 곳이든 이런 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걸 듣는다는 누군가의 경험담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검증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왼쪽 오른쪽 다 이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정말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뉴스 놓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죠. 안 그러면 내가 도태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령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 지금 이제 우리 때는요, 그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런 표어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애들을 계속 낳으니까 잘 키운다라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제 둘에서 하나가 됐어요. 둘만 낳자다가 하나만 낳자고. 그래도 계속 나가지고 인구 이게 식량도 부족하고 일거리도 없는데 너무 애만 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애 낳으면은 돈 주잖아요. 돈 줄 테니까 뭐 좀 지원해서 애를 낳아. 저희 딸이 이제 4월 초에 아기를 낳는데 임신하는 순간 주변에서 애국자 낳으셨네. 다 그 인사말이 애국자 됐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지 않고 결혼도 안 하니까 고령인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노동력도 딸리고 그리고 세금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이 막 요인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돼. 세금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라질 직업군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주목받을 직업군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해줄 것인가를 결정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때 서울교대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학비가 싸니까 서울교대 많이 갔는데 서울교대 지금 5등급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가 자꾸 폐교를 하고 학생이 없고 또 임용고시가 돼도 정년 될 때까지 선생님들이 안 나가. 그러니까 또 이제 티오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결혼하면서 선생님 그만둔 사람 많았어요. 그게 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한 건데 뭐 이거 괜찮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뉴스 열심히 보시고 이렇게 정보가 있는 곳에 계속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의 중요성을 저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메는 뭐 전자상거래 뭐 이제 계속 좋은 얘기 많이 했고 아메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가 못할 뿐이지 아메의 제품은 너무 좋았고 아메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도 오랜 시간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까지 저희 집을 왔겠죠. 그래서 아메는 가족적인 그룹이고 세계적인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1959년도에 리치지 보스가 그 JBL 두 분이 창립을 하셨고요. 친환경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ESG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서 ESG 하잖아요. 아메는 이미 1959년에 ESG를 실천하고 있었잖아요. E는 환경에 약자고 S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는 굉장히 투명하고 비리가 없고 이런 걸 이제 기업들이 이 세계를 지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분이 그 창업 정신 자체가 일반 기업을 하는 그런 오너들의 사업 그 이념하고는 달라. 시작이 그 자기네가 사는 브랜드의 그 강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 세제를 만든 거 LOC를 만들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환경을 강을 살리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그 취지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미 60년, 70년 전부터 ESG 경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ESG 경영 대상을 보면 저기 보죠. 직접 판매 분야에서 저희 한국 아메가 이제 이걸 탔어요. 그리고 이제 철저한 유기농으로 저희 그 제품 생산하고 있고요. 유기농 농장에서는 영양제가 그러니까 보조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조차도 저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원료를 갖고 얼굴에 바르는 걸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많이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여기 가운데 보면 프리미엄 퀄리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진짜 최고급인 거예요. 저희가 차를 사면 롤스로이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분야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벤츠나 롤스로이스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만큼의 돈이 안 들고 일반 제품하고 같은 돈으로 이걸 사는 거예요. 아 아니야 치약이 6,800원이고 다른 치약은 3,000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두 개 쓸 때 하나 쓰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좋으면서 고농축이고 결국은 쓰다 보면 일반 가격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분들한테도 좋은 제품을 일반 가격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작은 돈으로 너희들은 아메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제품이고 아워 커미트먼트 우리의 사명 맹세 우리 회사는 소비자들한테 항상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요. 우리의 사명이다. 뭐 너희를 위해 우리 맹세다. 뭐 너를 위해서 해라. 막 이런 미국 아메이스 할 때 들어가고 너무 멋진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멋진 말이 많지만 미국 회사라서 그런지 영어로 써있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좀 한번 넣어봤고요. 아메이 제품은 이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 청정기, 홈테크, 그리고 이제 그 세제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이제 요거는 뭐 제품 하나하나는 저희가 일일이 다 하자면 하나 갖고 1시간, 2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조인트에 대해 설명했듯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매주 사업 설명 앞부분에 제품을 할 거고요. 이제 90일 안에 쓰던 거 다 반품할 수 있고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이제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75년생 남자분인데 다 좋은데 그런데 있잖아요. 사장님 우리는 샴푸를 사려면 쿠팡을 검색하고 이마트 가서 막 고르고 하는데 그런 거 산다고 그러지 이거를 어떻게 써요? 이거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다른 데서 못 사잖아요. 다른 샴푸는 쿠팡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 지마켓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뭐 마트에도 있고 이거는 여기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업 설명을 하면서 3% 6% 9%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쓰고 같이 잘 바꿔 쓰고 나눠 쓰면 캐시백이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질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힘들게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이마트 다니면서 왜 그런 걸 쓰죠? 이렇게 좋은 건데 그리고 쓰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고 나는 죽어도 샴푸는 이게 아니고 그럼 안 쓰고 치약 쓰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해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란 말을 굉장히 각인하고 돌아가셨어요. 브랜드 체인지. 그러면서 브랜드 체인지 하고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만나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더니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품을 그러면 제가 뭘 써야죠 하면서 카탈로그를 보더니 바디 샴푸를 봤어요. 근데 14,500원이잖아요. 그랬더니 심지어 안 비싸네요. 그래. 그리고 질이 좋은데 심지어 안 비싼데 질까지 좋아요. 그리고 고농축해서 오래 써요. 아 그렇네요. 생각보다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비누 한번 썼었나? 그러니까 저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렇게 아메이는 비싸다. 그리고 정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메이 비쌌어요. 주변에 수입 자유화가 되지 않을 때니까 좋은 제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랑 견줄 수 있는 좋은 수입 제품이 없었다고요. 근데 수입 자유화가 되니까 더 비싼 게 있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메이를 더 이상 그 누구도 비싸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더니 심지어 화장품도 더 비싼 거 많은데 이거 시중에 더 비싼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으로는 저희 처음에 가격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아메이에 비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좋은 제품이 없으니까 막 무조건 비싸되는 거예요. 질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지금은 가성비 있게 잘 설명해 주시면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그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유기농이고 저기 들어가 있는 아까 제가 ESG 환경 얘기할 때 저희는 이제 실리카겔이 없어요. 보통 다 실리카겔 들어있죠. 다른 영양제. 저희는 목화솜이 들어있고요. 저 플라스틱 용기도 재생이 되는 그런 용기들이에요. 그리고 100% 유기농이고 그 이제 제가 이 사진 왜 올렸냐면
이분이 제가 강원도 태백에서 시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분이 나한테 너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시는데 아 신천지인가? 그러면서 너무 이쁘세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내 손을 잡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냥 아메이 그 전단지 딱 보니까 아메이네 아메이네 그래서 자기가 아메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교회 사모님이시고 자기 교회 교인이 하나 아메이를 해가지고 많이 써줬는데 그분이 요새 이제 안 나온대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재 우리 교회 가면 성도들 많이 소개시켜주겠대요. 근데 나를 전도하려고 나는 이미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기 근데 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랬구나. 나 전도하러 나온 거였어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둘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저분을 왜 여기 사진에 넣었냐? 저분이 작년 겨울에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하셨어요. 본인이 아마추어 지금 강원도 정선 태백의 풍경들만 그려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하고 춘천에서도 하고 가끔 서울에서도 하시는데 저분이 아들이 미국에서 목사인데 에이다에 살아요. 저분을 넣은 거예요. 뉴트라이트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에 한의사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의 한약을 안 드시고 아메이 전자품을 드시는데 그 집애들이 임신할 때부터 먹었는지 엄청 똑똑하고 건강해 이런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아메이 뉴트라이트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에이다에 사는 그 아메이 옆에 살잖아요. 아들이 미시간주 에이다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항상 뭐 집사님 소화가 안 되는데 뭘 먹으면 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메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 후라이팬 대용 후라이팬 하나 사시고 이렇게 쏠쏠이 뭘 사세요. 그런데 보조식품은 이제 확실하다는 거. 농장 옆에 사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해서 제가 이분을 그 뉴트라이트는 따로 설명 없이 이분의 증언이 가장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분 사진 한번 뜬금없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아티스트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다 만들어내고요. 가성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그 폼클렌징 있잖아요. 그 리뉴잉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스킨로션 비싼 거는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폼클렌징은 비누라고 생각하는지 비싸다고 생각하고 화장품은 막 우리 다른 브랜드 것도 되게 비싼 거 많은데 그런 거 쓰면서 클렌징은 뭐 물리병이나 그런 데 싼 거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클렌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가격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말씀드리시고 저거 굉장히 오래 써요. 엄청 오래 쓰기 때문에 2만 원짜리 한 3개 쓸 동안 저거 하나 쓸 거예요. 요만큼만 손바닥을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닦으시고 콩알만큼 손바닥에 짜서 막 비벼보세요. 그럼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 이제 저기 2층에서 이제 저희가 스킨하면서 그 강사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폼클렌징 오래 쓰고 잘 쓰는 방법. 그래서 깨끗하게 손을 닦으시고 콩알만큼 짜서 비벼보세요. 엄청 오래 써요. 그래서 또 가성비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들이 저도 사실은 뭐 밖에 나가면 애끼다라는 말보다 그래도 생각보다 나이보다는 젊어 보인다는 얘기가 딱히 시술 같은 거 하고 피부과를 들락거리지는 않아요. 성형외과나. 그런데 그냥 요거만 오래 썼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데 귀찮으면 화장 안 지우고 잘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일단 이 제품을 오래 써서 그런지 친구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아메이가 좋긴 좋은가? 네가 그래도 우리보다 주름이 덜 있는 거 보면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꾸준히 썼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피부는 좀 칙칙한데 이렇게 뭐 탄력도라든가 뭐 주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동창회 나가면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시술 안 한 친구가 없어요. 다 뭘 넣거나 땡기 뭐 이렇게 뭐 바나 뭐 슈링크 뭐 이름도 되게 다양해. 계속 새로운 그 용어가 생겨. 근데 저만 그냥 이거만 쓰고 있어요. 뭘 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리에 이걸 왜 넣냐? 제가 오늘 주제가 만남이잖아요. 아까 저 스폰서도 만남, 권사님도 그러니까 사모님도 만남. 얘는 제가 10월달에 이매혁에서 만났는데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 이제 LA에서 온 이제 87년생 아가씨예요. 근데 저희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쟤를 데리고 왔어요 여기를. 그랬더니 쟤네 엄마가 저보다 6살 어리거든요. 제가 맨날 저기 틱톡에 저렇게 저를 이렇게 틱톡에 쇼츠에 저를 이렇게 맨날 올리고 막 이렇게 이번에도 이게 아티스트 부스잖아요. 왔더니 그걸 또 찍어서 또 바로 인스타 릴스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 스킨케어 비밀 알았네. 이제 그거죠. 그리고 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영원히 이렇게 입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멘트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아티스트 부스 2군데를 올린 거예요. 그 요건 저희 교회 앞에서 이제 맨날 뭘 찍고 막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찍히는 대로 하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저 틱톡에 모델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날 바빠가지고 그냥 가면서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요거 인바디 하러 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요새 겉모닝 하잖아요. 제가 겉 얘기 안 해요. 내 겉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겉이. 그게 브레인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7살인데 브레인이 문제가 있니? 그랬더니 깜빡깜빡 해요. 뭐 뭘 자꾸 이렇게 뭘 두고 오고 맨날 뭐 두고 왔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 브레인하고 겉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인바디 하고 상담 받아서 그래 네 겉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상담해보자 했어요. 이렇게 길에서 만난 애들 이렇게 와가지고 릴스에 막 아티스트들이 부스를 올려주고 자기가 막 인바디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메이가 좀 재미있게 즐겁게 막 처음에는 막 다니면서 아메이 막 소개하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가 좀 구축되면서 또 이렇게 이런 또 다른 형태의 만남으로도 또 소비와 그 소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발랄하고 제가 약간 한국말을 못하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쟤를 텔레비에 내보내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외국인 프로 많잖아요. 미수다 이런 데 내보내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만 잘 미수다 가면 거의 탑이에요. 제가 그 콩고에서 온 남자 있죠. 걔 조나단, 제 여자 조나단이. 여자 저렇게 제 별명 여자 조나단이거든요. 그래서 쟤를 TV에 출연시키고 네가 제 매니저를 해. 너무 재밌으니까. 이런 재밌는 만남도 한번 여러분께 올려드리면서 아티스트 부스에서 한번 재밌는 일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욕실용품. 여기 이제 샴푸, 구강, 헤어, 퍼스널 바디용품들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친환경이고 아토피가 있는 분들께 적극 권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새로운 아토크림 있잖아요. 그거는 굳이 아토피가 없는 분들한테도 많이 전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냄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막 냄새 싫고 막 진짜 안 바른 거 같고 진짜 개운하고 매트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굳이 아토피 없어도 이거 전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선물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아토크림을 사진이 없는데 요 욕실용품도 굉장히 저희가 진짜 아메의 꽃이죠. 치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용품들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에로시가 이제 최초의 제품이고요. 에로시는 제가 한 몇 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엄청 고농증이에요. 좀 열심히 안 하기는 해요. 한 에로시 한 3년 더 된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거. 그리고 식구가 많으니까 세제는 좀 빨리 쓰는 편이고 뭐 주방 세제 같은 경우는 식구 조금 2-3명 사는 집은 한 통 갖고 1년 쓰잖아요. 20통이 희석해서 20명이 나오니까 14,000원 1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거예요. 결국은 저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품질과 쓰는 시기와 가격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비자들께 좋은 제품을 가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그리고 이제 퀸이 있어요. 오른쪽에 새로 나온 퀸이 있는데 이제 저기 엄마 찬스가 우리 큰애한테 저를 보냈거든요. 새로 나온 퀸을 부산 사는데 저거를 인스타 릴스에 올렸더라고요. 엄마 찬스 밑에 웍도 오고 있대. 웍은 좀 나중에 왔어요. 같은 날 주문했는데 웍은 좀 나중에 잘됐더라고요. 엄마 새로 나온 게 너무 예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홈미팅 요리를 해서 하셨습니다. 새로 나온 웍 기존의 퀸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티타늄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모 SM 그 비싼 고가 제품 그게 티타늄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정말 10분의 1 되는 가격으로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너무너무 그리고 열 전도율이 훨씬 빠르고 새로 나온 인덕션 있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요리 시간에 배웠는데 지금 기존의 10단이 지금 6단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뭐 9단, 8단은 뭐 이렇게 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10단이라고 생각하니까 6, 7단을 놓았어요. 그게 10단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데워지고 냄비도 열을 굉장히 빨리 쏟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업그레이드된 그 퀸 너무 가격도 많이 안 올랐잖아요. 이제 거기서 먹인 것 같아요. 가격도 이렇게 좋은 그 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수기, 청정기 새로 기존의 정수기도 충분히 훌륭해요. 그냥 쓰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온 거는 신종 플라스틱 더 추가됐죠. 그래서 신종 미세 플라스틱까지 걸러주는 이런 훌륭한 정수기가 있고 좋은 엠버스표 미니인데 저희 작은 딸이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안방 화장실 옆에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막 프리필터 펄럭펄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한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홈케어가 있고 홈테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죠? 엘사벳 이름을 기억 못해요. 25세트 이렇게 이제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저희가 건강 관리 잘하고 피부 관리 잘하는데 운동을 좀 안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운동을 하게 저희 그 ABO들의 그 탱커화 중에 운동 그거를 이걸로 해라 하고 이제 이거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포원 제품 이거는 이제 PV는 좀 낮지만 국내 제품들 그러니까 아메이 코아 제품이 아닌 제품들을 이제 제휴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데 없어요. 쿠팡에는 없고 그러니까 뭐 종갓집도 쿠팡이 없는 종갓집.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여기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 진짜 이거 지금 있는 것들 옛날에는 청소기, 밥솥, 뭐 냉장고, 김치냉장고 저는 지금 쓰는 냉장고 바로 전원 냉장고가 아메이에서 나왔던 LG 냉장고였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이걸 이 사진을 왜 넣냐면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또 이제 앞으로 가전이 들어올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전들 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몇 시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티비 하나가 이스티비 더블엑스 두 개 정도 있었고 영양제. 근데 지금은 그냥 마트가 확실한 것 같고 이제 야채, 과일, 고기, 생선 이런 거 생선도 이제 있잖아요. 근데 100%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생물들 이런 것들만 마트에서 사시고 나머지 공산품들은 다 여기서 하시면 굉장히 높은 캐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성비 있게 좀 건강하게 친환경적인 도피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메이를 시작할 때 아메이는 사실 이제 이런 회사고 이런 친환경 회사고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고 아메이는 뭐죠? 결론은 이제 아메이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우리가 찾아오느냐 이거에 대한 관건이잖아요. 각자의 목표는 다르겠죠. 내가 원하는 게 10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아니 나는 그냥 캐시백도 필요 없고 좋은 제품 쓰는 것만 좋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실 거고 또 그런 나의 목표는 컸다가 작아지기도 하고 작았다가 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우리는 이제 이렇게 듣고 정보를 얻으면서 목표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생활이 뭐예요? 살생자 활동할 활자 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생활이잖아요.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서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직장, 자영업, 투자 이렇게 로보틱 기호사학계 4사분면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데 언젠간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제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병원비를 조달할 때 그럼 나도 우리 애들한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싫으니까 이게 수입이 그럼 우리 남편도 제로가 있네. 그래서 또 다시 네가 언제까지 행복할 줄 알아?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또 생각하면서 제로가 되지. 맞아. 그런데 우리 남편 부모 유산 없어. 공무원 교사 아니야? 그럼 제로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래도 아메이는 아니다 하면서 뭔가를 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동급여 주면은 동급여 받고 다른 것도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 다시 아메이를 오거나 아니면 사이트업을 하거나 어쨌든 무언가를 해요. 계몽을 하는 거죠. 저희가 잠자고 있는 사람들 계몽하는 거죠.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정말 돈이 많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너무 슬픈 일이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자영업 투자하는 사람들 또 다른 일거리를 이제 찾는 거죠. 사실은 또 다른 일거리가 제2의 파트타임 잡일 수도 있고 뭐 주식, 부동산, 어떤 투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일거리가 뭐가 있을까? 그때 이제 저한테 아메이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은 하나 내가 할 일 아니야 하면서 다른 일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 끊임없는 저희 그 스폰서의 그 즐김, 정말 그 즐김은 굉장합니다. 제가 즐김 하나는 그 즐김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메이를 그때 나름 투잡을 한 거예요. 학습지 선생님, 과외 선생님 하면서, 왜냐 일주일에 2번 하니까 나머지 날 미팅장 하루 정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조금 이렇게 뭐 내가, 근데 재밌는 게뭐 9% 12% 하면 내 생필품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재밌어서 참 이렇게 가게에 큰 도움을 주면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망하는 바람에 저는 한 번도 남편한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남해는 자 돈을 버는 일이에요. 우리는 돈을 버는 일인데 시간당 노임같이 월급을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벌기는 벌지만. 그래서 아메 시작했는데 3%인데 얼마 벌어 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걸 비즈니스 이해하지 않은 거고, 그거에 내가 주눅 들은 거 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야, 넌 지금 빚을 2억을 내서 분식집을 차렸는데 첫 달에 너 플러스 되니? 한 1년 동안 빚 갚아야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메이를 한다 그러면 3%가 막 주눅이 들잖아요. 주눅 들은 내 자신도 아메이를 다시 내가 정체들이 왜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해보실 필요는 당당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아, 이제 시작했는데 오픈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속 증가되는 내 그 수입에서 내가 자신감을 얻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로가 되는 수입이 아니라,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아파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수입,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걸 하고 싶었어요. 모든 건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교사가 또 난리잖아, 난리. 근데 그 교사도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못 한대잖아요. 교대 안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또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산수입, 연금성 수입, 이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월 1,000을 받고 5년, 10년 다니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월 2, 300이 낫지 않아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과외를 하니까 엄마들이 계속 우리가 좀 애들 더 모을 때 그 돈을 막 한 3, 400도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그 옆에서 같이 하는 수학 과외를 그 동네 엄마는 다 같이 했는데 600도 버는 거예요. 2000년 초반에. 그래서 그거를 할까 했는데 아메 수입은 아직 한 12%, 15%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지. 이 과외를 내가 뭐 월 500을 벌어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 아메에서 아직 수입이 100이 아니지만 그래 내가 평생 100만 원만 들어야 돼. 이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로가 되는 수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연금성 수입인 거, 요거에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제가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교직으로 30년 퇴직하신 선생님 월 연금보다 제가 많더라고요. 그 열심히 이렇게 막 제가 자격증이 있긴 있어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한 번도 안 써보고 이제 익스파이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정년 나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저 시골 학교에서 뭐 학교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정교사 자격증이니까. 근데 그조차도 이제 딱 무효가 됐어요. 이제 종이 쪼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격증이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자격증이 있어도 그 자격증조차도 정년이 지나면 끝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걸 하지 않았기 연금조차 없구나.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연금, 내가 그 자격증을 쓰지 않았는데, 그 교사 자격증을 쓰지 않고 교사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연금이 그 이상, 그 좀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표를 보니까. 그리고 거의 한 3급, 4급 공무원의 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운더스 PT에서 에메랄드 그 사이 구간에서 오래 계셔도요, 그냥 교사 30년 넘게 하신 분들 혹은 3급 공무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나 벤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꿈이 작아가지고 시작이 그랬으면 지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 제 잘못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누리고 또 받은 만큼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꿈이 크고 훨씬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처음 오셨어도 5년 후에 저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아메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순서가 없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내 열정과 목표만큼의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익 구조 지루하니까 제가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ABO는 소비자고, ABO, 그러니까 아메이는
ABO한테 이제 어떤 그 우리가 다이렉트로 물건을 정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을 해주죠. 기존의 유통마진은 너무 복잡해요. 근데 지금 총판 도매 소매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거의 뭐 전자상거래나 마트에서 직거래를 하는데 그 마트에 제가 마트를 안 간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가끔 집에 갈 때 여기 이제 그 영수증 때문에 홈플레이스 뭘 사는데, 그러니까 주차 때문에 뭘 사는데, 마트를 가면 정말 쓸데없는 걸 많이 사가지고 나와요. 정말 필요 없는 거. 양말 한 켤레 살 거, 물품으로 세 켤레 사면 너무 막 원 플러스 원 한다고 또 사고, 막 너무 필요 없는 거 많이 사고,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내가 딱 필요한 거 딱 담아서 사고, 그래서 저는 장을 집에 가는 길에 오른쪽에 GS 마트가 있어 딱 감자 세 알. 저는 그렇게 사요.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한 거가 딱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사. 옆에서 아무리 이게 뭐 원 플러스 원이요 내가 냉장고에 이미 있으면 절대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사요. 그 절대 뭔가를 박스로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는 다 박스로 쟁여놓고 막 김치냉장고 2개, 3개 놓고 이렇게 사는 집인데 저는 한 5년 전까지도 김치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 하나 갖고 그거를 더 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형마트 사가지고 쟁여놓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생고기 사다 냉동고기 만들어 먹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생물 사다 냉동생선 만들어 먹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서 먹거든요. 그래서 마트는 저한테 큰 매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제 성향상 마트, 그래서 저는 아메이 소비가 대략 저한테 취향에 맞아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메이는 자 대형 할인마트는 0.1이 OK캐시는 0.1에서 많으면 0.5%예요. 그럼 40만 원을 쓰면 저희가 3%, 38만 원, 40만 원 이 정도 쓰면 3%잖아요. 한 55% 정도가 PV니까 그럼 저희는 12,000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쪽은 400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비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단순 캐시백으로 내가 나 홀로 소비하는 캐시백으로도 굉장히 큰 캐시백이에요. 그리고 마트에서 쓰는데 추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 살까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추가 지출이 아니라 그럼 내가 한 달에 80만 원을 써. 그러면 40은 여기서 쓰고 40은 여기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롯이 80을 저쪽에 쓰면 800원이에요. 근데 40 쓰면 400원이고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플러스 좋은 제품을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굉장히 매력이 많은 소비 행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내가 단순 소비만 하더라도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캐시백이 지급되는 그 구조를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제 여러분 제품을 보면 PB라고 있어요. 옆에 BB라고 있고 그다음에 ABO 가격이 있죠. 그래서 그 PB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나와 내 이웃과 함께 모아서 서로 각기 본인들이 그 쓴 것만큼의 캐시백을 받아가는 거고, 나는 내 밑에 사람과 함께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3%부터 21%까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똑같이 다 3%면 아무도 사업 못해요. 그거 다 이마트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40만 원 쓴 사람한테 400원을 주니까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40만 원 쓴 사람한테 10,000원을 주고 12,000원 주고 이 사람이 또 사람과 400만 원 그 매출이 나면 또 몇십만 원을 주고 다 가져가지 않아요.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써도 10,000원이에요. 1,000만 원에 10,000원이에요. 이마트는. 그게 근데 그 적립 5년에 10,000원 받고 5년 동안 1,000만 원에서 10,000원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달도 아니고, 왜냐면 이걸 모으면 그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율이 3, 6, 9 이게 다른 게 이게 사업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 소비가 다 똑같이 그냥 1,000만 원 써도 10,000원 받고 2,000만 원 써도 2만 원 받고 그거는 그냥 단순 캐시되고 그 누구도 안에 그 소비를 통해 사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너스 테이블이 요율이 다 각기 다르고 함께 쓰고 각자 나눠가는 그 표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 소비가 사업이 되는 그 어떤 핵심인 거죠. 이거는 스폰서님들이 파트너님들께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돼요. 그래서 매달 평생 증가하는 거고, 자, 뭐 3% 해서 24,000원 푼돈이고 24만 원, 12% 정도 되죠. 9에서 12% 용돈 되고, 제가 이제 24만 원 정도 받으면서 학습지 하면서 과외하면서 미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자 SP가 240년, 제 때는 SP가 129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물가가 더 이제 낮았고 이제 PV도 지금도 높잖아요. 그래서 그때 129만 원, 지금 240인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아메이 너무 좋은 게
또 시간이 흐르면 SP가 300이 될 수 있고 400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BV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BV를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2,400만 이거는 이제 뭐 PT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자산이 되고 매달 200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200씩 들어오면 한 17년 근무한 선생님이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17년에는 안 줘. 20년 채워야줘요. 본인이고 공무원이고 교사고 그냥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에 올 때는 뭐 권유해서 오고 내 발로 아메이에 전화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누구랑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능동적으로 아메이 미팅장에 나오거나 능동적으로 가서 일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제 뭐 정수기 필터가 필요해서 아메이 전화해서 뭐 소개를 받고 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회원이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정말 제대로 애용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는 어떤 나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누구에게 권유를 받고 이곳에 왔어도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능동적으로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나 SP인데도 스폰서가 왜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고 나 진짜 3%인데도 정말 딱 자세 갖추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자인 것 같아서 그렇게 능동적인 자세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발전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누리는 뭐 친환경, 건강, 유용 이런 것들 혜택을 그리고 또 캐시머니 이런 것들 혜택을 누려보자는 게 아메 사업의 핵심 포인트고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는데 이게 좋은 말일 것 같아요, 나쁜 말일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이 살았더라고요. 살기도 한 사람이 한 개씩 있다는데 죄송하지만 세 번째더라고 나이가. 근데 이제 그 인생은 60부터인데 이게 건강하지 않고 돈도 없고 준비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 60도 너무 재앙인 거예요. 이거는 준비된 사람들한테 굉장히 멋진 멘트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한번 저가 이제 작년에 이제 환갑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다시 돌이켜 본 거예요. 그래. 근데 나는 그냥 이 말이 좋아요. 이 말이 좋으면 그래도 아메를 했든 하여튼 뭔가를 하면서 내가 관리를 잘 하고 잘 살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교사 30 정년퇴직한 분이 연금 이상 받는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뒤는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아메 한 과정을 얘기했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어릴 때 저건 이제 아메 한다 못한다 막 해야 된다 막 안 갈래 막 그리고 애기 받을 테니까 가자 막 그 시절이고요. 이제 그때 아이들을 이제 팽개쳐 놓고 아메 한다고 엄청 막 욕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애나 잘 키우지. 근데 알아서 잘 커서 이렇게 둘 다 결혼했어요. 막내 쫄지나 내가 취직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잖아요. 인생은 60부터인데 어떤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하라, 교제하라, 운동하라 이 세 가지를 해야지 60부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근데 여기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교제를 하시고 운동을 하니까 25세들 아이가 생겼고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희 탱코아가 공부, 교제, 운동이더라고요. 탱코아 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하루 아메이의 일상은 이래요. 맨 밑에 보면 그냥 미팅을 들어요. 공부했죠? 끝나고 이제 지난주에 요리를 했어요. 유영수 리더님 팀하고 배웠고 끝나고 또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또 아메이 본사 방문도 가끔 해주시고 1년에 한 번 부산 가고 이게 아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인생 60부터를 그냥 그 말이 무색하지 않게 그 말이 싫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게 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또 라이브 톡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요리를 해서 또 만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만나고 또 한길순 리더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방송도 해주시고 코로나 때 또 만나고 모이고 만나고 모이고 계속 이렇게. 요거는 제가 작년에 2명의 일본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쪽 사람들은 이 맨 왼쪽에 있는 애 머리 이렇게 걔가 이제 PT래요. 자기 파트너 세례그래요. 세례그인데 둘이 한 쌍이고 이렇게 세례그를 데리고 이제 아메에 왔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얘네한테 이제 제 번호로 제품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을 사길 때 못 살 텐데 그 번호로 그랬더니 살 수 있대. 그래서 안 되는데 제가 옆에 가가지고 내 번호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자주색 입으신 분은 9%래요. 난 부끄럽지만 9%예요. 그래서 9%고 또 이제 가운데 있는 남자 연두색 옷도리는 요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인스타를 맺었는데 아메 요리하고 막 기가 막히게 올리더라고요. 일신 요리를. 그래서 이제 근데 할 수가 없어. 다 일어로 돼 있고 번역 눌러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이상하게 돼요 번역이.
그래서 이제 눈요기만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얘는 곧 전달인가 전전달에 만나는 얘가 너무 귀여운 게 30살 초반에 구글에 다니는 애인데 영어를 못해. 구글에 다니는 일본 사람들 영어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다 해서 60얼마치 사고 얘는 100만 원어치 넘게 샀어요. 얘를 제가 미국약을 내려줬어요. 이제 롯데 호텔에 묵는다 그래가지고 가라. 내일 간대. 그래서 얘랑 또 인스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때 코로나 때는 미국에서 온 그 인도인 남자 그분이 엄청 많이 샀어요. 그리고 LA 그리고 산호세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막 오더라고 뭘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사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러시아에서 온 에메랄드가 있었는데 이제 근데 걔는 많이 샀어요. 근데 걔는 저기야 없어졌어. 러시아 철수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인스타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4분의 외국인을 제가 그리고 예전에 잠실에서 홍콩에서 온 여자 하나를 제가 부탁해가지고 뭘 막 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것도 만남 이제 오늘의 테마는 만남 이제 이런 만남도 있고요. 길에서 만난 그 26살 젊은 흑인 아이도 만남이고 이 만남이 너무 좋아요. 인스타에 늘 좋아요를 눌러줘요.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예쁜 카페를 이게 인생은 이게 다 60 넘거나 60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저기 오른쪽 인국진이 저 진갑잔치라고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한가족들 생각해봐. 저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60부터인데 이게 말이 되고요. 초고령화 세대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에 0.7을 곱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43살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0.5를 곱해야 될 것 같아요. 0.7도 너무 젊어. 너무 많아. 0.5를 곱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말이 돼요, 저 진갑잔치가.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그 아메리에서 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 숙박권으로 막 재작년 강연에 강릉 갔고 재작년에는 이제 삼척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끼리 그리고 또 맨 오른쪽 아래 게 정자동에는 M카페거든요. 저기 다 어르신들인데 저기 어르신처럼 보이냐고. 그러니까 M카페인데 거기 되게 예뻐요. 정자동에 카페거리에 있어요. 저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그러니까 늘 교제하고 공부하고 먹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또 이제 사업 외에도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막 전도, 아이들 한글 가르치는 거, 기타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한글 학교에서 이렇게 애기들 가르치고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 아까 저 거세 문제가 있던 애 쟤도 내 학생 됐어요. 근데 이제 기억 니은 배우고 있어요. 얘 애기보다 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기타 배우고 또 주말에는 영어회화 클럽에 가서 또 교제하는데 다 만남이고 교제예요. 근데 거기서도 한 5명도 회원가입 했어요. 회화하는 데서. 근데 큰 소비자는 없지만 가끔 뭘 주문을 하긴 해요. 치약 5개만 갖다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또 사업이 또 연결도 되기도 하고. 근데 사업의 목적을 하면 너무 힘들고 내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내가 취미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저의 모든 거예요. 이게 사람 태어나면 다 번호가 있잖아요. 식별 번호가. 그죠? 640419. 제가 4.19 학생혁명 일어난 4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820217. 제 학번이에요, 학번. 이게 번호가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남자들은 더 있어요. 군대를 갔다 오는데 여기 군번이 더 추가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범죄를 저지르면 또 재수 번호. 근데 저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번호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군대 그리고 여자들보다 대체적으로 직장을 여러 개 옮겨 다니니까 남자들은 한 10개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 식별 번호가 5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사 자격증 때 끝났고 자격증인데 중요하거든요. 어제 밤에 눈이 안 보여. 이거 끝났고 운전면허증 죽으면 끝나고 주민번호도 죽으면 끝나고 학번도 끝났고 8653 304는 저 입사번호예요. 대한항공 입사번호. 그것도 끝났고 9802-415 977-527 제 아메 회원번호인데 그 아메 안 하려고 도망다니면서 학습지 회사에 올린 번호예요. 저거 한 4~5년 가지고 있었고요. 저기 977-527 저거 하나. 요건 이제 바뀌어가지고 제가 파란 걸로 했어요. 원래 저게 먼저지만 이게 나중까지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별 번호가 많지 않은데 그리고 자격증 달랑 2개니까 운전면허증 면허증이나 할 것도 없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요. 저희 또래가 만나는 3명 중에 1명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저 정상적인 자격증인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아내에서 그 연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죽으면 끝나고 이제 교사 자격증이 거의 만료 직전이고 아직은 아마 저기 63세까지나 그럴 거예요. 만료 직전이고 그 안에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977, 517 저거 하나는 죽어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 회원번호는 우리가 목숨 저기 끝나 유효기간이 없잖아요. 뭐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그 번호가 증여할 수 없이 상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아메이 A명 번호를 저 번호 굉장히 오래된 번호예요. 저 번호 때는 다 트리플 이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때 바로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번호는 좀 오래된 번호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끝까지 익스파이어 되지 않는 번호가 977, 517 정도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30분에 끝나려고 죄송합니다. 38분이네요.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 여기에서 뭐 자랑을 하고 내가 뭐 300을 보고 400을 보고 500을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여러분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고 건강한 제품을 정직하게 캐시백을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어떻게 잘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목표를 갖고 또 여기에서 내가 원한다면은 수익까지도 창출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지막 사진인데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지난번에 영상 찍은 거 제가 캡처했어요. 여기 이제 이 사진 속에 다 계신 분들이고 또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굉장히 정보력이 있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임에 항상 자리 잡고 있자. 그거가 제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만남과 교제. 이곳에서 항상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저 외에도 정말 젊고 유망한 스마트한 사업자의 설명도 들으시고 저처럼 좀 이렇게 경험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이런 그 제품과 이런 사업 설명 강의가 있으니까 이 자리 꼭 지키시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오늘 많이 건강하시고 제가 바라는 건 아메에 대해서 정말 아메가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메이의 모든 행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누리는 아메이 느껴지셨죠? 네. 오랜 세월 동안 이 안에서 계속 아직도 20대인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도구가 아메인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동기부여가 됐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소소한 꿈을 꾸고 있고 그걸 또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언제까지 영원히 무한 리필로 가능한 아메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원 리더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남은 에너지 하나 남아있고요.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여기에서 어치브 미팅이 있습니다. 어치브 미팅의 사업 설명은 아까 우리 뼈 건강 설명해 주신 윤정희 리더님의 따님이에요. 2세 사업자가 사업 설명을 할 거예요. 20대 초반이 보는 아메이, 네, 아메이 사업 설명이 있고요. 초대 강사로는 수석 다이아몬드 박주연 이동산 리더님 아시죠? 네, 아주 어렵게 또 저희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께서 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많이 해서 오셔가지고 또 에너지 많이 받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입장소에서 있습니다. 옆에 사무실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남아있는 마지막 에너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정한여를 이겨야 합니다. 제일 어렵다는 나중에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 이거 계속하면 저 나가다가 맞을 것 같아요. 자, 정한여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와르르르르 가위바위보. 와르르르르르 가위바위보. 소신. 와, 네, 한번 나와주세요. 큰 에너지 나눠드립니다. 역시 10대 초반에게 에너지가 갔습니다. 네. 이런 재밌는 아메이 또 공부하시고 아까 인정 리더처럼 또 맛있는 식사하고 교제하고 네, 또 다음 토요일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